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2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나토는 6일 성명에서 러시아가 전투 준비가 된 2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지역에 집결시켰다면서 나토는 인도적 또는 평화유지 임무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보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난 6월 무역수지 적자가 415억 달러, 약 43조 원으로 집계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으로 6일 전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447억 달러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전달보다 7.0% 감소한 것입니다. 지난 4월 470억 달러까지 불어났던 미국의 월간 무역수지 적자폭은 2달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의 2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0.2% 감소했습니다. 이번 분기 경기 침체에서 빠져나올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를 비켜간 것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지난 2분기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0.2%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성장률이 0.1%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2분기에 강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데니스 로카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전망했습니다. 올해 의결권이 없는 비보팅 멤버로 공개시장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로카트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6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경제 성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 이전에 기준금리를 인상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미국 증시가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다우지수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나스닥 지수 역시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독일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영국 지수 역시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프랑스 지수도 4,300포인트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는 잠시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유럽 증시는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정초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동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반갑습니다. 정동초놈 신창원입니다. 전일 우리 증시는요 다시 한번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역시 강보합권에서 머무르는 수준이었고 유럽은 다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요? 글쎄요, 오늘 일단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일단 아침에 한 7포인트에서 8포인트 정도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1955포인트까지 빠질 겁니다. 근데 일단 빠졌어요. 빠진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좀 추가적으로 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동평균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볼 것 같으면 이변평균이 이제 어제 11일평 수렴했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11일평이 하방 이탈하고 5일평하고 11일평 테드 크로스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돼 이 부분이 조금 깨름직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갑자기 주식이 2,100 간다, 2,200 간다, 2,300 간다 하는 분들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글쎄요, 뭐 주식이 뭐 답 보고 시험 치는 게 아니고 답 안 보고 시험 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2020포인트에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그 저퍼주로 상승시켰죠. 이제 저퍼주로 상승시키기에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한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은 여러분 보다시피 조금 조정이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주식이 거의 꼭지라고 했는데 단기 꼭지가 거의 맞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몸조리를 조금 깊이 있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주가가 여러분 아다시피 굉장히 오래 떴어요. 생각보다 뭐 중간중간 여러분을 고생을 시켰지만 주식 자체가 거의 120일 정도, 6개월 정도 주가 상승했습니다. 보통 이래 되면 사이클적으로 조금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 마지막에 휘날레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떴어요. 많이 떴기 때문에 부작용이 조금 크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몸조리를 많이 해라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주식하다 보면 불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문율 절대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 피봇 이탈했으면 볼륨즈 밴드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는 정석이죠. 이거는 뭐 정석이 아니고 100%입니다. 근데 이번 주 첫 시작이 2080인데 이 아침에 이때 전부 모든 분들이 또 뭐 2100 간다 뜨는 분이 있는데 가더라도 볼륨즈 밴드에 다였다 간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이제 볼륨즈 밴드 다였어요. 주 볼륨즈 밴드 2055포인트 다였는데 이거는 손짓고 헤엄치기였죠. 헤엄치기였는데 일단 지금 이 자세에서 지금 이 종가가 볼륨즈 안으로 들어가느냐 이제 계속 유지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2055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1볼륨즈 밴드도 보시면 여러분 1볼륨즈 밴드를 한번 볼륨즈 밴드는 이탈해도 별로 이탈 많이 안 하죠. 볼륨즈 밴드 이탈해 보면 1볼륨즈 밴드가 서서히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폭 자체가 굉장히 조금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지금 폭이 줄어드는 것은 활동성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볼륨즈 밴드가 꺾일 때까지는 조금 주식 자체가 좀 소강 국면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자중하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속된 말로 이빨 한 끝까지 떠봐야 2075포인트에서 월 볼륨즈 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월 볼륨즈 밴드는 쉽게 넘지 못하는 거죠. 지난달에 월 볼륨즈 밴드를 한 30포인트 떴는데 이런 경우는 참 드문 거거든요. 저는 이제 월 볼륨즈 밴드 뛰어넘는 거 처음 봤어요. 별로 처음 봤는데 글쎄요, 이번에 월 볼륨즈 위에서 시작이 일단 내려왔는데 이제 월 볼륨즈 밴드가 2070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떠봐야 10포인트 정도 뜰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 웃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100억 정도 손절매 쳤죠. 100억 정도 손절매 치고 288억 남아 있습니다. 오늘 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우리 개인들 뭐 제가 이 옵션 이야기하면 뭐 옵션 그 홈페이지에 아무리 청송님이 옵션 하지 말라 해도 옵션 하는 친구들 한다. 그래도 저는 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288억 하루에 100억씩 늘어나죠. 그런데 지금 이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돈 먹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다시피 275.50 지금부터 한 8P가 떠야만이 여러분이 본전할 수 있는 그런 해치 개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제가 분명히 다음 주 되면 프리미엄이 더 죽어가죠. 더 죽어가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선물을 확 줄여라. 옵션을 확 줄여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옵션 우리 돈을 누가 먹냐면 기관들이 먹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그만큼 여러분들 믿으면 안 된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개인들의 돈이 288억, 이 300억이던데 그 돈을 고스란히 기관이 속된 말로 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관들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기관들이 그만큼 우리나라는 주식하기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이제 코스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끌이 매수,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다발로 사는 종목을 지금 한번 봤어요. 쭉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거는, 첫째, 이제 금액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금액적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뭐, 기관은 또 없는데, 보면, 최근에 보면 입에 오르는 종목은 없어졌어요. 입에 오르는 종목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최근에 굉장히 약세 의외의 종목들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냉정하게 한번 볼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무방합니다. 무방 다 들어오시고요. 찾아 들어오시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무방을 들어오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지금, 다우존스 지수는 저는 뭐 추세가 좀 깨졌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그 다음에 S&P, 특히 반도체 지수, 이런 네 지수들이 거의 다 지금 장기 음운으로 가려고 폼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유럽 지수가 조금 더 빨리 떨어졌죠. 뭐 특히 독일 지수는 거의 추락이다. 영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초반에는 유럽 지수도 1.5p 이상 떨어지다가 지금 반등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지수가 꽤 선방하는 것은 상해종합 증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해종합 증시를 오늘은 꼼꼼하게 좀 봐줄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은 5일, 10일 데드 크로스 그리고 만약에 오늘 5일 이평의 하방 이탈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장중차는 아닙니다만 MACD의 데드 크로스가 곧 임박한 것 같아요. MACD 데드 크로스가 임박한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MACD는 뭐 좀 늦어 그렇지 확실하죠. 이거는 도전하면 안 됩니다. 가장 신뢰도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죠. 그래서 MACD의 여러분 오늘 임박 부분 오늘 장 맞추고 이걸 봐야 되겠는데 만약에 데드 크로스 나면 장기 하락의 시조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어제 이제 음봉 위에 십자인데 코스닥이 골드 일보 직전인데 음봉인데 저는 속임수 나올 것 같아요. 골드 일보 직전 났다가 다시 데드 크로스 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요즘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코스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를 원수탱거리처럼 여길 겁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로 봤을 때 여러분 오늘 아직까지 호정 상태입니다. 누점할 때나 호정 상태는 주가가 살아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역전이 쉽게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아직까지 전환선이 계속 상승합니다. 전환선 상승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전환선 상승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이 말은 주가의 끝이 거의 다 와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다 온 것 같아요. 상승인데 제가 볼 때는 이때 기준선의 상승은 하락의 기조가 아닌가. 그리고 지금부터 주가가 스프렌트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뜨면 들수록 매물대가 두꺼워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하락하면 여러분 구름이 음운으로 바뀝니다. 음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금 조심해라. 어떤 분은 홈페이지에 일어났어요. 코스피는 청송님 안 맞고 코스닥은 잘 맞췄다 이런 분이 있는데 글쎄요. 코스피를 왜 좀 제가 좀 틀리게 했겠나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날 어제 녹화했는데 수익을 말하라 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 났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시황을 할 때 남이 죽든지 말든지 바로 이야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지금은요. 솔직히 제가 이제 시황을 하면서 우리 개인 편을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들이 속된 말로 덜 조금 깨질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굉장히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죠. 개인들이 전부 쌍방향으로 그려놨습니다. 쌍방향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외국인이 좀 먹지만 일단 대승적인 결승은 보통 보면 항시 기관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여기서부터는 뜸을 뜸 들일 겁니다. 뜸을 들여가지고 프리미엄을 확 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이 제가 저번 7월 달도 얘기했지만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제가 말하는 옵션 말합니다. 옵션을 과감한 손절. 그리고 선물 조금 먹었을 때 돈 챙기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영업일수, 선물 옵션 영업일수가 23일 남았습니다. 23일이면 시간이 굉장히 작은 시간이거든요. 굉장히 좁은 시간입니다. 23일 정도 남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23일 이후에 선물이 여러분 270까지 가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제가 뭐 과거 같으면 거품 물고 이야기하겠지만, 거품 문다고 되고 안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275 이상에서 가야만 우리가 본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금 조심하는 그런 부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절대 조심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주가 자체가 며칠 많이 떨어졌죠.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생각보다 상승폭이 38%를 바로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어요. 심리선을 보면 주가 자체가 아직까지 한 이틀 정도의 하락이 좀 더 남은 것 같아요. 더 남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주가 하락 후에 주가 뜨느냐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볼륨주 밴드가 커진 다음에 공능 몸통이죠. 공능 몸통에서 공능 어떻게 목까지 내려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주가 자체 하락이 아직 한참 남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물론 뭐 주가가 여기서 신고가 쳐가지고 이번같이 광분해가 뜰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추세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히 겠습니다. 2093포인트가 단기 꼭질 것이라고 분명히 수익을 말하다 해서 분명히 이야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는 모든 지표가 지금 살아있다. 그렇지만 나는 정성촌님은 분명히 단기 꼭지라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특이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EQ 볼륨 차트인데요. 지금 주가의 형태 누가 올리고 있느냐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EQ 볼륨 차트가 제품 보시면 없는데, 이게 크기를 보시면 미세하게 크기를 보시면 이번에 상승시킬 때 캔들 차트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크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요소가 일부러 그 집에 올렸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기관이었죠. 외국인이나 근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 창구로 기관이 올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외국 기관들이 그 타임에 주식을 사면서 선물로 보험을 드는 걸 저는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인위적으로 이게 보시면 확대해 보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캔들 차트가 클 때 누가 인위적으로 끌어당긴 게 고위로 이렇게 당긴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고위로 당긴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꼭 떠넘굽습니다. 떠넘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그 대표적인 종목이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를 보시면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었죠. 여러분들한테 다 떠는 게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 굉장히 이 보시면 여러분에게 그 인위적으로 약세 보일 때 한 번씩 뽕 넣어가지고 업시킨 다음에 여러분에게 땡기는 모양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5만 원에서는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때 또 무슨 희한한 증권사, 뭐 또 10만 원 간다, 또 7만 원 간다. 오늘 방금 조금 전에 보니까 뭐 하이닉스 3분기 더 좋아진다. 아이고, 참 병신 같은 회사 같아요. 내가 볼 때. 어느 회사인데 말은 하여튼 진짜 들었습니다, 진짜. 이거 문제 있는 증권사 같은데요. 일단 이런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옵션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힘든 게임입니다. 칼 끝을 우리가 쥐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손절매 꼭 치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 증시를 꼭 한번 봅시다. 중국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오늘 꼭 부탁드리면서 시황 마치겠습니다. 정성전원 신창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득호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전일 우리 코스피 지수는 투신권과 연기금의 차익 실현성 매물 때문에 이틀째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면서 2060선을 힘겹게 지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시장 진단과 함께 지난 관심주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일단 최근에 상당히 지수가 지수나 종목이나 지루한 흐름의 연속이죠. 저도 가끔 단기성 종목들을 이외에 크게 현재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제한적인 모습인데, 그만큼 투자 심리 자체가 현재 지수 대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모습이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갈팡질팡 진퇴양난의 길에 서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저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 일단 지금 장을 한번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잔파도에 연연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 주식 경원이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은, 주식 HTS를 하루 종일 보고 계신지, 아니면은 잠시 쉬는 시간도 가지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서 HTS를 자주 안 보려고, 그런 한 상황인데, 일단 HTS를 자주 보게 되면 큰 틀에서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만큼 뭡니까? 심리적으로 하루하루 주가의 등락폭에 연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잔파도에 휩쓸려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상황들이 그만큼 개인들을 체력적으로 지치게 만들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개인들이 따라잡는다고 했을 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로 바로 들어오고, 그렇다고 보유 종목을 계속 들고 있자니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지수는 애매하고 보유 종목은 떨어지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현재 우리 개인들을 상당히 좀 지치게 만드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약보합권으로 마감이 되면서 상당히 좀 지루한 모습, 그리고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한 3천억 원 넘게 나오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게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인데, 어제도 일단 3천억 원이 넘게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는 약보합권이 나오는 모습.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세가 두드러지게 나오면서 소폭 조정권에 이제 들어온 모습인데, 글쎄요, 사실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11선에 대한 지지가 완벽하게 나온다라고 했다면은 지수는 추가적으로 상승 포지션을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살짝 이탈을 했다가 플러스 반전까지 나오는 모습이었죠. 어제 지수가 0.5%까지 하락을 했다가 재차 플러스까지 반전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5일선에 대한 저항이 막히면서 약보합권에 끝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출발이 또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5일선 돌파에 대한 시도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5일선이 2070에서 2075포인트 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 5일선을 저항벽을 맞고 떨어지냐 아니면 돌파를 하냐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에 놓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일단 5일선에 대한 부분들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지수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시기에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최근에 글쎄요, 지수를 하루하루 예측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듭니다. 저는 뭐 상방으로 본다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큰 틀에서, 그것은 이제 큰 틀에서 보는 관점이고, 하루하루 매일같이 뭐 선물이나 어떤 지수의 방향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힘든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죠. 주식은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차의 범위를 줄이는 일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완벽함보다는 오차를 줄이자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말씀을 드렸었죠. 어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글쎄요, 코스닥에서 상승이 소폭 나왔는데 크게 이제 특징적인 흐름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코스닥은 조금 관망하면서 진행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지금 크게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는 우리 보유주들도
크게 어떤 그 특징적인 흐름을 모습을 가지는 상황들은 없는 상황이죠.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 NC소프트가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지난주 월요일에 상승한 상승폭을 그대로 이제 그제 반납을 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5일선에 대한 안착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대차거래 또한 지금 연중 최저치로 그제나 어제도 대차거래가 확연히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면서 현재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상황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관찰 후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현명한 모습이다. 다만 지금 이제 8월 14일이죠. 실적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전에 대차거래가 줄어들고 지속적으로 좀 바닥을 기는 모습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21선 돌파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관찰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홈센터죠. 이 홈센터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바닥을 기는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인데, 이 종목은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봐야겠죠. 아직까지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박스권에 좀 갇힌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면서 이 종목도 대응하자라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잉크테크. 이 잉크테크는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상승 시에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고 현금 확보를 해놓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 잉크테크가 4%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하셨으리라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종목이 현재 바닥권인 것은 맞는 상황이지만은 코스닥 지수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할 거 확인하고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들어가도 뭐 크게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스피 지수 5일선을 저항을 작용시킬 것인지 아니면 돌파 후에 재차 상승 구도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타카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에드코 멘토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전망과 관심주도 AS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